어르신들 밥그릇 빼앗는 게 옳은 일입니까? 사장님, 세상은 원래 냉정한 겁니다. 감정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다고요?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경기도 구도심의 좁은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복만인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스며 나오고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는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 냄새만 따라가면 누구나 이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 이복만은 어김없이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커다란 가마솥 3개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국물간을 맞추는 손길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허리를 구부린 채 가마솥을 젓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복만은 매일 이 시간이면 어제 우려낸 사골 국물에 새로운 뼈를 추가하고 파와 마늘을 다시 넣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후. 복만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가마솥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새벽 추위가 뼈까지 스며들지만 가마솥 안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복만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였죠. 가게 안은 비좁았지만 정겨웠습니다. 6개의 낡은 테이블과 빨간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국밥 5,000원, 순대국 6,000원, 내장탕 7,000원이라고 복만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판 옆에는 노인 할인 1,000원이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죠. 복만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과 깍두기통을 테이블마다 채워 놓았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의 새콤한 냄새가 국물 냄새와 어우러져 더욱 입맛을 돋웠습니다. 좋아, 준비 끝. 복만은 혼잣말을 하며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5시 30분을 가리키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만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죠.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분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이 복만의 단골 손님들입니다. 얼굴만 봐도 무엇을 드실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70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지팡이를 의자 옆에 기대 세우고 김할아버지는 습관처럼 국밥집을 둘러봅니다. 이곳이 김할아버지에게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죠. 혼자 사는 김할아버지에게 이 국밥집은 하루의 시작이자 유일한 대화의 장소였습니다. 복만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님이야말로 건강하시네요. 오늘도 특별 서비스로 고기 좀 더 넣어드릴게요. 말과 함께 국자로 수육을 듬뿍 떠서 그릇에 담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입맛을 10년째 책임지고 있는 복만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치아가 안 좋아 질긴 고기를 못 드신다는 것도 국물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김할아버지 앞에 놓으며 복만은 습관처럼 말합니다. 에이, 할아버진 그냥 드세요. 노인 할인이에요. 김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지만 복만은 이미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죠. 사장님, 또 공짜로 주시면 어떡해요? 장사가 되겠어요? 김할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복만은 태어냈습니다. 할아버님 같은 분들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대화는 매일 아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새벽 배송을 나가는 택배 기사 박 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김치 많이 드세요. 복 많은 박 씨의 그릇에 김치와 깍두기를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복만의 이런 따뜻한 인심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돈이 없어 망설이는 어르신들에게는 언제나 다음에 주세요라며 먼저 음식을 내주었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반찬을 더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복만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정이었죠. 오전 7시가 되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인부들이었죠. 사장님, 국밥 5그릇이요. 이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가게 안이 활기를 찼습니다. 복만은 국자를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복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드셔야 해요. 고된 일 하시는데. 복만은 인부들의 그릇에도 고기를 넉넉히 담아줍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옛날 부대에서 훈련받는 젊은 병사들을 챙겨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인부 중 한 명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건강해야 돈도 벌고. 복만은 뿌듯해하며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왔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 단골 손님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만은 어색해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죠. 퇴직 후 국밥집을 연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국물 맛만으로도 손님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복만의 국밥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만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했던 그는 부하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의 기계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바로 그때 형성된 것이죠.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을 돌보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복만은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복만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구부러진 모습이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복만은 혼잣말을 하며 다음 손님을 위해 국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아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복만은 여유롭게 테이블을 닫고 국물간을 다시 맞추며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한가한 시간이었죠. 복만은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가 가게 안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뉴스 시간입니다. 경기도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복만은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특히 지역 소식에는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삭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에 복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지 예산 삭감이라니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만은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11시 반쯤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김대리,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그리고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최 할머니까지 복만에게는 모두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더 진한 것 같네요. 김대리가 숟가락을 든 채 말했습니다. 어제 사고를 더 많이 우려서 그래요. 영양가도 더 좋고요. 복만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죠. 최 할머니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님, 어디 아프세요? 복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최 할머니의 대답에 복만은 국밥 그릇에 계란을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기운 나세요. 계란이 몸에 좋아요. 정오가 되자 점심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그리고 공사장에서 온 인부들까지. 가게 안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국밥 둘이요. 순대국 하나 추가요.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주문 소리와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만은 이런 북적거리는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가게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거든요. 복만은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하며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네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젓갈을 좀 더 넣어서 깊은 맛이 나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복만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오후 1시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번듯한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2명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행원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 가게 안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자꾸 그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정장, 구두, 심지어 시계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복만은 평소처럼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복만의 친근한 목소리에도 그 남성은 차갑게 메뉴판만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메뉴판을 보더니 국밥 하나요. 라고 짧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남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죠.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복만이 정성스럽게 담은 국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도 더 많이, 파도 넉넉히 올려놓았죠. 어떤 손님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무표정하게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죠. 다른 손님들도 계속 그쪽을 의식하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게 안에 따뜻했던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복만이 물통을 들고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냥 그렇네요. 그 남성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만은 뭔가 기분이 상했지만 손님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그 남성이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복만은 평소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성이 돈을 내밀면서 불쑥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노인 할인 왜 해줍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만이 당황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복만이 말을 못 끝내자 그 남성이 계속했습니다. 예산이 줄고 장사도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야 합니다.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죠. 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복만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되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복만을 몰아세웠습니다. 복만의 가슴이 답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복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말투가 낯익었죠.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방식대로 장사합니다. 손님께서 참견하실 일은 아니죠. 복만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쾌감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시의원 강도윤입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이런 일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명함을 받아든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수행원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복만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강도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강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차가운 눈빛, 건조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익숙한 느낌이 복만을 괴롭혔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복만은 일어나 거실로 나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훈련소에서의 기억들이 차례로 되살아났죠. 강도윤, 강도윤. 복만은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복만은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은 김일병, 이놈은 박일병. 복만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 얼굴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맨 뒤편에 서 있는 마른 체격의 젊은 병사. 그 얼굴이 오늘 만난 강도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복만은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다 봤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분명했습니다. 강도윤, 그는 복만의 부하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때의 겁 많고 왜소했던 청년이 지금은 시의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훈련병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체격이 작고 겁이 많아서 훈련 중에 자주 뒤처졌죠. 복만은 중대장으로서 그런 강도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습니다. 맞다. 그때 그 일이. 복만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혹독한 겨울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였죠. 강도윤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만은 주저하지 않고 강도윤을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만이 대신 다쳤죠.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조기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상의 후유증으로 복만은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녀석이, 강도윤이, 복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복만은 허리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아직도 추운 날이면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이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습니다. 강도윤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일은 해야 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인사를 건넸지만 복만의 대답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복만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도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만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치자 여러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의원 강도윤, 복지 예산 삭감 추진, 노인 복지 축소 방안 발표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만은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도윤이 지역의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료 급식 서비스 중단,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이 녀석이 정말 복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노인들의 복지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복만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강도윤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바라고 계십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문제죠. 이런 말들이 복만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만은 컴퓨터를 끄고 가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강도윤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겁 많던 훈련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복만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강도윤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이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복만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고 중대장으로서 부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다만 그 부하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놈. 그 시절의 빚도 안 갚았는데 이젠 노인들까지. 복만은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만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도윤과의 재회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뒤섞이면서 복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불쾌한 손님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40년 묵은 인연의 시작이었고 복만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복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도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후로 평소의 여유로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죠.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 40년 전 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감싸며 국물을 젓는 복만의 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단골 손님들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복만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고 걱정이 가득했죠.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복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복만이 아들아. 큰일 났어. 최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앉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소식인데 4달부턴 무료 급식 끊긴다는 거야.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복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강도윤이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세요? 복만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하루 한 끼가 전부인데. 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복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윤의 정책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라도 든든하게 드세요. 복만은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국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로당에서 온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무료 급식 중단 소식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복만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들, 걱정 마세요. 여기서 드시면 되잖아요. 복만은 어르신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그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오후 복만은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왔구나. 경로당 회장인 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님, 무료 급식 중단 소식이 정말인가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청에서 공문이 왔어. 다음 달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던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복만은 경로당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노인 복지 예산 삭감 안내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복만이 공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만이, 내가 힘이 있으면 뭔가 해볼 수 없을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 복만은 어르신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부모님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윤은 이런 분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다 못해 시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시의원 강도윤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의원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강도윤과는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만은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시청 앞 노인 집회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무료 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어르신들이 집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죠. 복만은 망설이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야 했고 강도윤에게 직접 따져야 했습니다. 집회 당일 복만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료 급식 중단 반대, 노인도 사람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복만이 왔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복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만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청 건물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안에서 강도윤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청 현관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수행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르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복만은 강도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4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 복만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복만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시네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르신들 밥그릇 빼앗는 게 옳은 일입니까? 복만이 다가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사장님, 세상은 원래 냉정한 겁니다. 감정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강도윤의 차가운 표정에 복만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냉정하다고요?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수행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집회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복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강도윤은 변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강도윤을 막아야 했습니다. 시청 앞 집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도윤과의 대면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죠.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좀 밍밍한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의 말에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어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복만은 당황하며 국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런 실수는 복만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간을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만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딱딱했죠. 복만이네 국밥 사장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복만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신고 말씀이신가요? 무허가 확장 영업 신고입니다. 허가 면적보다 넓게 영업하고 계신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복만은 당황했습니다. 가게를 열 때 모든 허가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무허가 확장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장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가게를 연 지 10년인데 한 번도 확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테이블들은 뭡니까?
공무원이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래 허가받은 면적은 여기까지인데 저기 테이블 2개는 허가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복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가게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테이블 배치는 그대로였거든요. 잠깐만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만은 서둘러 사무실로 가서 허가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서류를 대충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즉시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위반 테이블을 철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요.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있던 복만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200만 원입니다. 복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가게 수익으로는 몇 달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날 때까지는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복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업 중단이라니 그럼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더구나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언제까지 중단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떠나고 나서 복만은 멍하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허가 영업이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차마 영업 중단 소식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복만은 억지로 웃으며 마지막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분들께 따뜻한 국밥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복만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내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만은 문득 강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청 앞에서 봤던 그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죠. 혹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까요?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복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집회 참석 후 사흘 만에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은 가게 문 앞에 폐업 명령서를 붙였습니다. 정확히는 영업 정지 명령서였지만 복만에게는 폐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다시 영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명령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복만은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청에서 무허가 확장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만의 설명을 들은 김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무허가라니. 할아버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해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과태료도 문제고 허가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을 잃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만이, 우리는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니? 경로당 급식도 끊기고 이제 여기도 문을 닫다니. 복만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만은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주저앉아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게도 단골 손님들과의 정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모두 잃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복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도윤 때문인지 정말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사흘째 되는 저녁, 복만은 집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은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가 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복만 씨 댁이 맞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복만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의 어머니입니다. 복만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도윤의 어머니라니 왜 이곳에 찾아온 걸까요? 강도윤이 어머니시라고요? 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만은 당황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을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복만의 집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만은 차를 끓여드리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만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들었습니다. 복만은 가만히 앉아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애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건가요? 복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복만이 편지를 받아 펼쳐보니 40년 전 강도윤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중 한 통이었죠. 복만은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구해준 중대장님이 있습니다. 이복만 중대장님인데 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저를 구하려다가 크게 다치셨어요. 저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조기 전역하게 되셨는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윤이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써서 보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저를 괴롭힐 때도 항상 보호해 주셨고, 제가 훈련을 못 따라갈 때도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복만은 편지를 다 읽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편지는 도윤이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 중 하나예요. 그때부터 복만 씨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죠. 도윤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복만이 사진을 받아보니 훈련소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복만이 들것에 실려가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강도윤도 있었습니다. 들것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만은 이런 사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건가요? 도윤이 동기가 찍어서 나중에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도윤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좋은 분이 다쳤다고. 복만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강도윤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건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변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권력에 눈이 멀어갔습니다. 제가 뭘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할머님은 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윤이를 살려줘서 고마웠어요. 그 빚을 제가 대신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복만은 당황했습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복만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도윤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은인에게 이런 일을 벌이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과태료입니다. 제가 대신 내겠어요. 복만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복만 씨, 받아주세요.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복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복만 씨, 우리 도윤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가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편지와 사진을 복만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요. 복만은 할머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님, 조심히 가세요. 복만 씨, 꼭 다시 가게를 열어주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복만은 편지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40년 전 강도윤의 진심이 담긴 편지, 그리고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 모든 것이 복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복만은 사진 속 강도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청년이 지금의 냉정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만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넨 편지와 사진은 복만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윤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강도윤의 어머니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그동안 편지와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전 순수했던 강도윤의 모습과 지금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복만은 여전히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과태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허가를 받는 일도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죠. 강도윤에 대한 분노와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만은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시의원 강도윤, 후원의 만찬 개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강도윤이
지역 유지들을 초청해 대규모 후원의 만찬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원의 만찬이라. 복 많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 참석자는 지역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얼마나 권력의 정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복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은 예산이 없다며 끊어놓고 자신은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고 있다니. 이런 모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복만은 결심했습니다. 강도윤에게 직접 따져야 했고 그의 위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복만은 만찬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찬 당일 복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밥은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내놓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에게 전달할 특별한 국밥이었죠. 복만은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사골을 하루 종일 끓여 진한 국물을 만들고 고기와 내장을 푸짐하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파와 마늘을 듬뿍 올려 완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밥이었지만 복만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복만은 국밥을 보온 용기에 담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강도윤과 대면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복만은 보온 용기를 든 채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 시의원께 음식을 배달 왔습니다. 복만의 말에 호텔 직원은 의아해했습니다. 배달이요? 오늘 만찬 행사인데 특별히 주문하신 국밥입니다. 복만의 당당한 태도에 직원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만찬장은 호텔 최고층에 있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흰색 테이블보, 그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복만의 소박한 국밥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찬장 입구에서 복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역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권력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복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복만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강도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보온 용기를 든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찬장의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강도윤 시의원님께 특별 주문받은 국밥 배달 왔습니다. 복만이 강도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강도윤은 복만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40년 전 당신 목숨 건진 손맛입니다. 복만은 보온 용기를 열어 뜨거운 국밥을 강도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강도윤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복만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40년 전 훈련소에서 당신을 구하려다 제가 다친 거 기억나나요? 복만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음식을 배달하러 온 강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복만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제가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신 다쳐서 평생 허리 아픔을 안고 살고 있어요. 복만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보세요.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예산이 없다며 끊어놓고 여기서는 이런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고 있잖아요. 복만의 비판에 만찬장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강도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소동을. 그때 복만은 돌연 국밥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대로 강도윤의 무릎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 강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비싼 양복 바지에 국물이 쏟아지고 뜨거운 온도에 놀란 강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찬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들 밥그릇 빼앗는 놈은 이 복만이가 가만 안 둔다. 복만의 목소리가 만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복만을 제지하려 했지만 복만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 40년 전 당신을 구해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복만은 빈 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만찬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강도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복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0년간 쌓인 감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복만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에게 제대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호텔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복만은 예상했던 대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도윤이 폭행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죠. 복만은 담담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후회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복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40년 전의 일부터 최근에 일어난 모든 상황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복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젊은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만의 대답에는 후회보다는 시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만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에서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진 것입니다. 영상 제목은 국밥 할아버지의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복만이 강도윤에게 국물을 붓는 장면과 함께 노인들 밥그릇 빼앗는 놈은 이 복만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옳다. 저런 정치인들 때문에 서민들이 고생한다. 진짜 의리 있는 어른이시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윤의 노인 복지 삭감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복만이 경찰서에서 나올 때쯤 이미 언론사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하셨나요? 강도윤 시의원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복만은 당황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구해준 사람이 이제 와서 어르신들을 괴롭히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부정의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만의 진솔한 인터뷰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복만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강도윤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군대에서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도윤이 노인 복지 예산 삭감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도 다시 시작되고 다른 노인 복지 정책들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복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김할아버지, 최할머니를 비롯해 평소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복만이 어르신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밥 먹고 삽니다. 최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경로당 급식 다시 시작한다고 연락 왔어요. 김할아버지가 복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모든 노인들을 대신해서 한 방 먹여준 거야. 정말 고맙다.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복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님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만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복만이, 가게는 언제 다시 여나?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가게 재개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허가 문제가. 복만이 말하려는데 김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해결됐어. 시청에서 연락 왔는데 허가 갱신해준다고 하더라. 과태료도 면제한다고 하고. 복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복만이가 유명해지니까 시청에서도 함부로 못하겠지. 어르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복만은 드디어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켜진 복만이네 국밥 간판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복만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첫 손님은 역시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특별 서비스로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김할아버지의 농담에 복만은 크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님. 오늘은 정말 특별 서비스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복만의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의리 있는 할아버지, 국밥 먹으러 왔어요.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복만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국물에는 의리도 정의도 그리고 오래된 정도 함께 끓고 있어요. 복만의 말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복만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도윤과의 갈등, 가게 폐쇄, 그리고 호텔에서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복만은 강도윤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40년 전 순수했던 강도윤의 모습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거라. 복만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강도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복만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복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하려고요. 강도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만은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겠네. 국밥 한 그릇 할까?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그 맛으로 부탁드려요. 복만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40년 전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해주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변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는 분노도, 용서도, 그리고 오래된 의리도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